1970년 이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남중국해의 평화가 2026년 1월 17일 정오를 기점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필리핀 루손섬 서쪽 해안, 사비나 암초로부터 불과 12해리 떨어진 지점.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철의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180m, 배수량 12,000톤에 달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자랑, 영우형 구축함, 레나이급이었습니다. 회색빛 선체 위로 아침 햇살이 반사되며 차갑게 빛났습니다. 함교 위에 우뚝 솟은 쌍둥이 레이더 돔이 천천히 그러나 위협적으로 회전하며 주변 해역을 샅샅이 훑어냈습니다. 함수 갑판에는 수직 발사대 64개 셀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는 이글라 10 대함미사일과 HQ-9 대공미사일이 장전된 채 발사대기 상태였습니다. 레나이급 뒤로 또 다른 그림자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05540 구축함 3척, 05450 호위함 4척,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공기부양정 12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전진했습니다. 총 9척의 전투함과 12대의 상륙정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향해 쐐기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 초계정 2척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배수량 겨우 200톤의 작은 함정들이었습니다. 무장이라곤 20mm 기관포 한 문이 전부였죠. 초계정의 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중국 함대는 즉각 경고 무전으로 응답했습니다. 중국어로 된 냉혹한 목소리가 무전 채널을 가득 채웠고 곧이어 영어 통역이 뒤따랐습니다. 10분 내로 퇴거하지 않으면 조준 사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필리핀 초계정의 승조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귀를 찢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성층권 1만 미터 상공, 구름 위를 가르며 날아오던 검은 그림자들이 음속을 돌파하며 소닉붐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폭음과 함께 대기가 진동했습니다. J-20 스텔스 전투기 6대였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웨이롱이라는 별명을 가진 살인 병기들이었습니다. 검은색과 회색이 뒤섞인 위장도색, 날카롭게 꺾인 수직 미익, 그리고 동체 아래 숨겨진 매장형 무장창. 각 기체마다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과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이 장전돼 있었습니다. 편대장기는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1000m에서 7000m로, 다시 5000m로. 아음속으로 속도를 줄이며 필리핀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레이더 경보음이 필리핀 방공사령부의 스크린을 가득 채웠지만 제-20의 스텔스 성능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화면에는 희미한 점들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제-20편대는 필리핀 해안 상공을 저공으로 통과하며 위협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가 공기를 일그러뜨렸습니다. 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충격파가 해안마을의 유리창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해안가 주민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공군기지에 사는 F-16 전투기 4대가 긴급 발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90 블록 52 모델로는 J-20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적을 어떻게 격추시킬 수 있겠습니까? 조종사들은 출격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숨을 거두러 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레나이급 구축함이 주포를 회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함수에 장착된 130mm 단장포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의지로 필리핀 해안 방향을 향했습니다. 포신의 길이만 7m에 달하는 거대한 대포였습니다. 포탄 한 발의 무게가 33kg, 최대 사거리는 30km였습니다. 포수가 조준경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십자선이 필리핀 해안경비대 본부 건물을 정확히 겨눴습니다.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 사령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무전기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본부 작전실의 스크린에는 중국 함대의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빨간 점들. 18해리, 15해리, 12해리. 작전 참모가 전화기를 움켜쥐고 마닐라 국방부에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땀으로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마닐라에서는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필리핀군의 전력으로는 중국의 대규모 함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가장 가까운 미 해군 항모전단은 괌에 있었고 도착하려면 최소 48시간이 걸렸습니다. 48시간. 그 시간이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나고도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 관제탑에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군 연락장교의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KF-21 보람의 편대 6대가 발진 준비를 마쳤다는 보고였습니다. 사흘 전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자 한국 공군은 필리핀 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블록2 모델 6대를 클라크 기지에 전개시켰습니다. 최신의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정점이었습니다. 경납고 안에서 정비사들이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각 기체의 내장형 무장창에는 유럽산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과 국산 천공 2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이 장전돼 있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사거리가 150km에 달하는 현존하는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종말 단계에서도 마하 4.5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편대장은 박중영이었습니다. 41살, 비행시간 3,500시간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조종석에 올라타며 헬멧을 썼습니다. 헬멧 안쪽의 디스플레이가 켜지며 각종 계기 정보가 시야에 떠올랐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쌍발 엔진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각 엔진은 최대 추력 10톤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애프터버너를 켜면 총 22톤의 추력으로 기체를 하늘로 밀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박중영은 스로틀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기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끝까지 이동한 뒤 그는 관제탑의 이륙 허가를 기다렸습니다. 관제탑에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박중영은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습니다. 애프터버너가 점화되며 엔진 뒤쪽에서 푸른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100km, 200km, 300km. 조종관을 당기자 기수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서 떨어졌습니다. KF-21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뒤이어 나머지 5대도 차례로 이륙했습니다. 6대의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며 상승했습니다. 고도 1000m, 2000m, 5000m.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박중영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남중국해 상공, 중국 제220편대를 요격하고 지상의 적 함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간결하게 지시했습니다. 조종석 앞에 대형 터치스크린에 전술 상황이 표시됐습니다. 아군은 파란색, 적군은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빨간 점 6개가 필리핀 해안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제2-20편대였습니다. 박중영은 레이더를 능동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기수에 장착된 국산 AESA 능동 전자 주사식 레이더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200개의 송수신 모듈이 일제히 전자기파를 방출했습니다. 레이더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공역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일반적인 레이더라면 제20의 스텔스 코팅에 막혀 탐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KF-21의 AESA 레이더는 달랐습니다. 다중 주파수 동시 운용 기능으로 스텔스기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X밴드와 L밴드를 동시에 사용해 스텔스 코팅이 흡수하지 못하는 주파수 영역을 찾아냈습니다. 스크린에 희미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거리 130km, 고도 7,000m. 제20 편대장기였습니다. 박중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즉시 편대원들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목표 포착, 교전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6대의 KF-21이 전투 대형으로 재편성됐습니다. 박중영과 김소룡이 앞에 나머지 4대가 뒤따르는 2대 4편대 대형이었습니다. 고도를 1000m까지 올렸습니다. 성층권의 차가운 공기가 기체 표면을 스쳤습니다. 외부 온도는 영하 50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종석 안은 생명 유지 장치 덕분에 쾌적한 20도를 유지했습니다. 박중영은 무잠 시스템을 활성화했습니다. 내장형 무장창이 열리며 미티어 미사일이 발사대기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미사일 시커가 레이더 데이터를 받아 목표물 정보를 입력받았습니다.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100km, 90km, 80km. 중국 제20편대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는 아무런 신호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KF-21의 저피탐 레이더 운용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70km. 박중영은 미사일 발사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장갑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60km. 스크린의 조준원이 적기를 완벽하게 중심에 담았습니다. 로곤 완료를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박중영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매장 무장창에서 미티어 미사일이 튀어나왔습니다. 고체 로켓 부스터가 점화되며 흰 연기를 뿜었습니다. 미사일이 기체에서 분리되며 엄청난 속도로 가속했습니다. 마하 2, 마하 3, 마하 4. 몇 초 만에 음속의 4배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뒤이어 김소령의 기체에서도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대도 차례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총 6발의 미티어 미사일이 제20편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미사일은 중간 유도 단계에서 관성 한법 장치와 데이터 링크를 통해 비행했습니다. KF-21의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목표물 위치를 업데이트하며 미사일에 전송했습니다. 미사일은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계산하며 날아갔습니다. 50km 거리에서 미사일의 능동 레이더 시커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자체에 탑재된 작은 레이더가 전방을 스캔했습니다. 제20의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이제 미사일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했습니다. KF-21의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목표를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30km. 제20편대장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마침내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미사일 접근 경고였습니다. 조종사가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보음은 계속 울렸습니다.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크게. 20km. 제20 조종사는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기체 뒤쪽에서 고열의 화염탄이 튀어나와 미사일을 유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티어 미사일은 적외선 유도 방식이 아니라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었습니다. 플레어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0km. 제22 급격한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종관을 한계까지 당기며 고중력 선회를 했습니다. 조종사의 몸에 구지의 중력이 가해졌습니다. 피가 머리에서 빠져나가며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블랙아웃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티어 미사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램제트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며 종말 단계에서도 마하 4.5의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5km. 제20 조종사는 절망했습니다.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사출 좌석의 안전핀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3km, 2km, 1km. 미티어 미사일이 제20의 동체에 명중했습니다. 고폭탄두가 폭발했습니다. 12kg의 폭약이 터지며 수천 개의 파편을 사방으로 뿌렸습니다.
파편들이 제-20의 얇은 스텔스 외피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연료 탱크가 찢어졌습니다. 항공유가 새어나와 엔진의 뜨거운 배기와 만나며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화염구가 하늘에 피어올랐습니다. 제-20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들이 바다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머지 제-25대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미티어 미사일들이 하나씩 명중하며 중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들을 하늘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제-26대가 모두 격추됐습니다. 중국 공군 사령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무전기에서는 비명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박중령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전 적기 격추, 이제 해상 목표물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KF-21 편대는 고도를 낮추며 남중국 해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그 아래 바다에서는 또 다른 전투가 막 시작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루손섬 해안, 링가이안만 동쪽 해변. 파도가 백사장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던 평화로운 아침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해안선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지점, 야자수숲 뒤편에 숨겨진 임시진지. 여기에 대한민국 육군이 급파한 기계화 부대가 매복해 있었습니다. AS-21 레드백 보병전투차 8대가 나무 그늘 아래 완벽하게 위장된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각 차량의 표면은 위장 그물과 야자수 잎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상공에서 보면 그저 정글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레드백의 차장석에 앉아있던 최 중사는 쌍안경을 들어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필리핀의 정오 기온은 섭씨 35도를 넘었습니다. 차체 안은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긴장감 때문에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쌍안경의 렌즈를 통해 중국 함대가 보였습니다. 회색빛 선체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0해리, 9해리, 8해리. 최중사는 무전기를 움켜쥐고 소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소대장인 박소희가 무전으로 답했습니다. 모든 차량은 완전 정속, 엔진 공회전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적이 상륙을 시도하기 전까지는 절대 위치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드백 내부에서는 9명의 보병들이 완전 전투 장비를 착용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K2 소총을 무릎에 올려놓고 예비탄 창을 허리춤에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가족 사진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차장석 옆에는 레드백의 핵심 무장인 30mm 기관포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포탑 위에 올라탄 이 기관포는 분당 200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철갑탄을 사용하면 2km 거리에서 장갑차의 측면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드백의 진짜 비밀병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포탑 양옆에 장착된 작은 상자 2개. 겉보기엔 평범한 장비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제 아이언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4개의 레이더와 전자광학 센서로 접근하는 배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을 감지했습니다. 최중사는 능동 방어 체계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녹색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레드백에서 500m 뒤쪽, 언덕 뒤편에는 더 무시무시한 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K9A2 천둥 자주포 4대였습니다. 각 차량의 무게는 47톤, 길이는 12m에 달했습니다. 거대한 포탑 위에는 52 구경장의 155mm 곡사포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포신의 길이만 6m가 넘었습니다. 1번 포의 포수석에는 김병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24세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손은 수백 번의 훈련으로 단련된 베테랑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동화된 포탑 조작 패널을 바라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K9A2는 기존 K9 자주포를 완전히 뛰어넘는 괴물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완전 자동화였습니다. 포탑 내부에 장전 로봇이 탑재돼 있어서 포탄을 사람 손으로 옮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봇팔이 탄약고에서 포탄을 집어올려 자동으로 장전했습니다. 덕분에 발사 속도가 기존 모델보다 1.5배 빨라졌습니다. 분당 6발에서 9발로 증가했습니다. 김 병장은 화력 통제 컴퓨터에 목표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좌표는 해안선에서 300m 떨어진 백사장 지점이었습니다. 중국군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였습니다. 컴퓨터는 즉각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목표까지의 거리, 바람의 세기와 방향, 기압, 온도, 심지어 지구 자전으로 인한 코리올리 효과까지 모두 고려했습니다. 3초 만에 최적의 사격 재원이 계산됐습니다. 포탑이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유압 모터의 부드러운 작동음과 함께 거대한 포신이 목표 방향을 향했습니다. 포신의 고각이 조정됐습니다. 45도 각도로 하늘을 향했습니다. 탄약고에서 로봇팔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포탄을 집어 올렸습니다. 김 병장은 고폭탄을 선택했습니다. 로봇팔이 포탄을 들어 올려 장전구에 밀어넣었습니다. 포탄이 약실로 들어가며 찰컥 소리를 냈습니다. 같은 순간 바다 위에서는 중국 함대가 최종 단계에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레나이급 구축함의 함교에서 중국군 제독이 쌍안경으로 해안선을 관찰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제독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부관에게 상륙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함대 뒤편에서 대기하던 공기부양정 12대가 일제히 엔진 출력을 높였습니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회전하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선체 아래 에어쿠션이 부풀어 오르며 배를 수면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공기부양정들이 전속력으로 해안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70km의 속도였습니다. 각 공기부양정에는 완전 무장한 중국 해병대원 40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총 480명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들은 QBG 자동 소총을 들고 상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기부양정의 선수에는 30mm 자동 유탄 발사기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거리가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3000m, 2000m, 1000m. 레드백 진지에서 최중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공기부양정들이 점점 커 보였습니다. 이제 육안으로도 선체의 세부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800m. 박소희가 무전으로 명령했습니다. 전 차량 시동 준비.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600m. 공기부양정들이 대형을 펼쳤습니다. 400m. 중국 해병대원들이 공기부양정의 측면 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상륙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300m. 공기부양정의 선수가 백사장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소희가 외쳤습니다. 사격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최중사는 주저없이 30mm 기관포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포탑이 불을 뿜었습니다. 드드드드드 하는 연속적인 발사음이 정글을 뒤흔들었습니다. 첫 번째 탄환이 공기부양정의 선체에 명중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얇은 선체를 관통하며 내부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탄환이 연달아 명중했습니다. 선체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디젤 연료가 새어나와 고온의 엔진과 만나며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공기부양정이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화염구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나머지 7대의 레드백도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분당 총 1600발의 탄환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늘이 철을 비로 가득 찼습니다. 살아남은 공기부양정 한 대에서 대전차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중국제 홍젠구 대전차 미사일이었습니다. 미사일이 꼬리에 흰 연기를 끄며 날아왔습니다. 목표는 최중사의 레드백이었습니다.
비행시간 4초. 최중사는 미사일을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레드백의 능동방어 체계를 믿었습니다. 3초. 레드백의 레이더가 접근하는 미사일을 감지했습니다. 2초. 포탑 양옆의 상자에서 작은 발사체가 튀어나왔습니다. 1초. 발사체가 미사일과 레드백 사이 공간에서 폭발했습니다. 20초 만에 12대의 공기 부양정 중 11대가 불타는 잔해로 변했습니다. 첫 번째 상륙 시도는 완벽하게 격퇴됐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레나이급 구축함의 제독이 함포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함수의 130mm 주포가 회전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33kg의 포탄이 초속 900m로 발사됐습니다. 포탄이 정글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화염과 흙먼지가 솟구쳤습니다. 박소희는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K9A2 포대의 화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포대장인 이대위가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표는 레나이급 구축함 TOT 사격으로 최대 화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병전은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K9A2의 포신이 불을 뿜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3초 후 자동 장전 로봇이 두 번째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포신의 각도가 자동으로 조정됐습니다. 다시 발사. 또 3초 후 세 번째 포탄 발사. 총 9초 만에 세 발의 포탄이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나머지 세 대의 K9A2도 같은 방식으로 사격했습니다. 포탄들이 최고 고도 6,000m까지 올라갔다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나이급 구축함의 레이더가 포탄들을 감지했습니다. 함교의 승조원들이 황급히 근접방어 무기 체계를 작동시켰습니다. 하늘이 예광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12갈 모두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포탄들이 레나이급의 갑판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함교 뒤편에 명중했습니다. 1초 후 두 번째 포탄이 수직발사대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또 1초 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포탄이 거의 동시에 명중했습니다. TOT 사격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레나이급 구축함의 갑판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연속으로 떨어지는 155mm 포탄들이 만들어낸 폭발은 단순한 화력 이상이었습니다. 각 포탄에 담긴 8kg의 고성능 폭약이 거의 동시에 터지며 중첩된 충격파를 만들어냈습니다. 함교 앞 갑판의 강철판이 마치 종이처럼 찢어졌습니다. 두께 15mm의 고장력 강판이었지만 집중된 폭발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파편들이 수직발사대의 해치를 강타했습니다. 64개 셀 중 7개의 뚜껑이 뒤틀리며 열렸습니다. 내부에 장전돼 있던 이글라-10 대한미사일의 연료 탱크가 파편에 관통당했습니다. 액체 추진제가 새어나왔습니다. 고온의 파편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쇄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대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탄도에 담긴 300kg의 고폭약이 터지며 인접한 발사셀을 뒤흔들었습니다. 충격으로 옆 셀의 미사일도 유폭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미사일이 터졌습니다. 함수갑판이 통째로 들썩였습니다. 폭발의 연쇄 반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교의 창문들이 폭풍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함교에 있던 장교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독의 얼굴에 유리 조각이 박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함교의 모든 전자장비가 먹통이 됐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은 검게 꺼졌고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주 발전기가 폭발 충격으로 정지한 것이었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핵심 시스템 대부분이 망가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K9A2 포대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김병장은 두 번째 사격 재원을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집중 포화였습니다. TOT가 아닌
4대의 자주포가 동시에 같은 목표를 향해 최대 속도로 난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4대의 K9A2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각 자주포가 3초마다 한 발씩 쏘아냈습니다. 분당 9발의 발사 속도였습니다. 4대가 합치면 분당 36발이었습니다. 포탄들이 폭우처럼 레나이급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레나이급의 근접 방어 체계가 필사적으로 작동했습니다. HPJ-11 기관포가 미친 듯이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포탄의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유격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0발 중 3발만 유격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7발은 그대로 함체를 강타했습니다. 한미의 헬기 경납고에 포탄이 명중했습니다. 내부에 주차되어 있던 Z-15 헬기가 폭발했습니다. 항공유 3,000리터가 불타며 경납고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제독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부관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전 함대 철수 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부관이 비상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중국어로 급박하게 외쳤습니다. 즉각 후퇴하라고. 이것은 전술적 재배치라고. 애써 위장하며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중국 함정들이 일제히 기술을 돌렸습니다. 0554형 구축함 3척, 0545형 호위함 4척, 모두 최대 속력으로 남중국해에 깊숙한 곳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고도 1000m 상공, KF-21 보람의 편대였습니다. 박중령은 조종석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아래 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 모드로 전환한 AESA 레이더가 바다 표면을 정밀하게 스캔했습니다. 도주하는 중국 함정들의 위치가 선명하게 표시됐습니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상 화력 지원 임무 종료. 이제 대함 공격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곽중령은 무전 시스템을 재점검했습니다. 내장형 무장창에는 공대공 미사일 외에도 국산 해성 3대함 미사일 2발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도주 중인 0554형 구축함 중 선두를 달리는 함정이었습니다. 조준 시스템이 목표를 로곤했습니다. 박중령은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장창이 열렸습니다. 해성 3미사일이 기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초 후 미사일의 터보제트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하얀 배기 연기를 뿜으며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은 처음에 고도 1000m에서 순항했습니다. 속도를 마하 전 8까지 올렸습니다. 목표와의 거리가 30km로 줄어들자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1000m에서 100m로, 다시 50m로, 최종적으로 해수면 5m까지 고도를 낮췄습니다. 파도가 미사일의 배기구를 스칠 정도로 낮게 날았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적함의 레이더가 수평선 너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지구의 공률 때문에 레이더파가 차단됐습니다. 0554형 구축함은 미사일이 접근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는 여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리 10km. 해성 3의 능동 레이더 시커가 작동했습니다. 작은 레이더가 전방을 스캔하며 목표물을 찾았습니다. 큰 금속 덩어리가 감지됐습니다. 0554형 구축함이었습니다. 미사일의 두뇌에 해당하는 컴퓨터가 최종 돌입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함정의 중앙부, 정확히 기관실 위치를 겨냥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 지점이었습니다. 5km. 0554형의 감시병이 마침내 수평선에서 다가오는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함교에 경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km. 근접 방어무기 체계가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반응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1km. 해성3이 마지막 가속을 했습니다. 터보제트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작동했습니다. 속도가 마하 점구까지 올랐습니다. 300m, 200m, 100m. 미사일이 05540의 함체 중안부에 명중했습니다. 250kg의 고폭 관통 탄두가 함체 측면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장갑을 관통한 뒤 내부 깊숙이 파고든 순간 지연신관이 작동했습니다. 기관실 한가운데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화염구가 함체 내부를 휩쓸었습니다. 벌크헤드가 찢어졌습니다. 주 엔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온 고압의 증기관이 파열되며 섭씨 300도의 증기가 분출했습니다. 기관실에 있던 승조원들은 순식간에 뜨거운 증기에 휩싸였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박중영은 이 모든 과정을 조종석에서 지켜봤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에서 목표물의 신호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편대원들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1번, 목표 격침 확인. 다음 목표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KF-21 편대는 나머지 도주 중인 중국 함정들을 추격했습니다. 각 기체가 해성 3미사일을 한 발씩 더 발사했습니다. 총 5발의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0545형 호위함 2척이 추가로 명중탄을 맞았습니다. 한 척은 즉시 폭발하며 두 동강이 났습니다. 다른 한 척은 함교가 날아가며 조종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중령은 추격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작전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중국 함대는 괴멸했고 필리핀 해안은 안전했습니다. 더 이상의 교전은 불필요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편대에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6대의 KF-21이 대형을 정비하며 클라크 기지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석 안에서 박중령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헬멧안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냈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상에서는 레드백 부대가 승리의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최 중사는 포탑 해치를 열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평선에는 검은 연기만 피어오를 뿐 중국 함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드셋을 벗으며 옆에 있던 조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믿을 수 없지만 정말로 이겼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레드백 내부의 보병들이 환호했습니다.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덕 뒤편에서는 K9A2 포대원들이 포탄 케이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차격 후 배출된 빈 약협들이 자주포 주변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화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병정은 포수석에서 내려와 포신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연속 사격으로 가열된 포신의 온도는 섭씨 200도를 넘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고맙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포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전후에는 사람에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운 무기에 대해서도 애정이 생겼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 본부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작전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전투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를 나타내던 빨간 점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빨간 점이 화면 밖으로 도주하자 작전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령관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한 젊은 참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링가위엔만 출신이었습니다. 고향이 위협받는 것을 보며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했습니다. 한국군 덕분이었습니다. 사령관은 즉시 마닐라 대통령궁에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령관의 보고를 들은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정식 감사 서한을 보내라고. 그리고 한국군 부대에 최고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국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KF-21과 K9A2의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 수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위대도 KF-21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들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즉시 한국 정부의 무기 구매 의향을 타진했습니다. K9A2 자주포와 레드백 보병 전투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베이징 중난하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긴급 회의실. 길게 늘어선 회의 탁자 위로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남중국해 전투 상황이 빨간 글씨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055형 구축함 1척 대파, 0554형 구축함 1척 격침, 0545형 호위함 2척 격침, 공기부양정 11대 전멸, 제220 스텔스 전투기 6대 전멸. 군사위원회 주석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탁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해군 사령관이 고개를 숙인 채 보고했습니다. 한국제 무기체계의 성능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특히 KF-21의 레이더 성능과 K9A2의 정밀 타격 능력이 압도적이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공군 사령관도 말을 이었습니다. 제220이 격추된 것은 조종사의 실수가 아니라 기술적 격차 때문이라고. KF-21의 AESA 레이더가 우리 스텔스 코팅을 무력화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석은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화의 의지 2026 훈련은 즉각 중단한다고. 모든 함대는 원래 기지로 복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실전에서 패배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술적 재배치라고 발표하겠지만 이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복은 없다고, 이미 충분히 망신당했다고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충돌은 중국의 위신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라크 공군기지, 이틀 후. 활주로 옆 경납고 앞에서 공식 환영실이 열렸습니다. 필리핀군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고 양국 국기가 나란히 개양돼 있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 이곳 필리핀의 하늘과 바다에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공군과 육군 장병들의 용기와 최첨단 무기체계 덕분에 우리는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자유와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의 승리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필리핀군 장병들이 열렬히 손뼉을 쳤습니다. 대통령은 박중령을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박중령이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은 금으로 만든 훈장을 꺼냈습니다. 필리핀 최고 무공 훈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박중령의 가슴에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중령은 정중하게 악수에 응했습니다. 이어서 박소위와 최중사, 이대위와 김병장도 차례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4명 모두 필리핀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명예를 안았습니다. 식전이 끝난 후 박중령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전투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KF-21이 제-20을 이렇게 쉽게 격추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박중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이라고. 우리는 수천 시간 비행하며 모든 상황에 대비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가치가 명확했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유럽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고 보는지 질문했습니다. 박중영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최고라는 말은 조심스럽다고. 하지만 우리 무기들이 실전에서 제 역할을 해냈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국방부 청사. 대형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들이 자리했습니다. 합참의장이 남중국해 전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아군 피해는 전무, 소모한 탄약은 미티어 미사일 6발, 해성 3미사일 7발, 155mm 포탄 120발이라고 정확하게 집계했습니다. 적 피해는 함정 4척 격침 또는 대파, 전투기 6대 격추, 공기부양정 11대 격파라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방위사업청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KF-21 추가 생산을 서두르라고 수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답했습니다. 이미 폴란드에서 48대, 루마니아에서 24대 구매 의향을 타진했다고. 그 외에도 10여 개국이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합참의장이 덧붙였습니다. K9A2와 레드백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고. 특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제 무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 승리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고. 중국은 반드시 서력을 노릴 것이라고. 우리는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윙가웬 만해안. 일주일 후 백사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어부들이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야자수숲 뒤편에는 여전히 레드백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위장 그물 아래 숨겨진 8대의 보병 전투차가 조용히 대기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최중사는 해안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금연 중이었지만 오늘만은 예외로 했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옆에 있던 조종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중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종수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K9A2가 있고 보라매가 있지 않냐고. 무슨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최중사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KF-21 한 대가 초계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빛 기체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수리가 남중국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조종관을 가볍게 움직이며 기체를 선회시켰습니다. 눈 아래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누군가는 계속 하늘을 날아야 하고 누군가는 계속 진지를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군인의 운명이라고. 그는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상 없음. 계속 초계 비행을 실시하겠다고 간결하게 보고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관제탑의 답이 들려왔습니다. 수고하라고, 조심해서 돌아오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조종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로틀을 조금 더 밀었습니다. KF-21이 가속하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중국해의 붉은 파도는 잠잠해졌습니다.
K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이 침략자들을 물리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용기가 세계에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적을 물리친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기술과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만들어낸 승리의 기록으로 남중국해의 하늘은 다시 맑았습니다. 바다는 다시 푸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KF-21 보라매가 날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싣고